결국 상담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자, 클랩 알랜더 상담학자죠. 그 사람은 내담자를 향해 클랩 알랜더는 눈이 빠졌네요. 자, 일단 드릴게요. 그래도 기왕이면. 자, 내담자를 향해 안쪽으로 상체를 굽혀서 앉을 것을 강조했다. 앞에 나온 뒤로 몸을 젖히거나 팔짱을 끼거나 고개를 뒤로 젖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담자를 향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아까 15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로 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비음성적인 행위 있죠. 자, 상체를 굽혀서 앉을 것을 강조했다. 잠언 5장 13절에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인클라인이라고 어떤 거 들을 때 몸을 기울여서 기울여 든다 하는 단어 번역,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인클라인 썼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아래 성경들이 있죠. 그 성경들이 이와 같이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자세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것, 신뢰감 줄 수 있는 것, 부정적인 모습을 주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선 접촉, 아이 컨택이죠. 자, 상담자는 단순히 내담자가 말하는 음성적 언어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 찾아온 사람이 상담을 할 때 그 말하는 말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 듣지 말고 역시 나온 대로 내담자의 얼굴 표정, 비음성적 행동이죠. 그리고 몸가짐, 행동, 자세, 태도, 어떤 하나의 몸의 움직임, 이런 낱낱이 그 사람들의 자잘함까지라도 포함한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눈짓,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자, 말의 대화는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눈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접촉해서 시선을 접촉해서 상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아까 5가지 강조 중에 4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거였었죠. 자, 5번째 연장입니다. 자, 상담자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상담,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상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다면 상담자, 내담자는 상담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는 약간 두 사람을 보지 않는다든가 다른 혹시 책을 본다든가 2가지 행동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는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 눈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뢰감을 가지고 둘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말했었습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 태도가 될 것이다. 내담자의 얼굴과 눈을 쳐다보는 것이 그것은 자, 내담자의 얼굴과 또 눈을 쳐다보는 것은 바로 상담자의 의무일 뿐 내담자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분명히 찾아온 내담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내담자는 꼭 자기를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얘기할 때 아니면 고충, 어려운 것 아니면 부끄러운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서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지 못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려고 이 상담자는 그 사람 눈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상담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정서적 상황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상담이다. 도덕과 어떤 유교 관습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아랫사람이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볼 수 없어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직장이나 조직 보면은 상하가 확실한 데 있죠. 아니면 큰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군대라든가 이런 보면은 상하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랫사람 그 사람은 눈을 안 쳐다봐야 돼요. 이해해요. 어디 쳐다보고 그 사람 코를 쳐다보고 코를 쳐다보고 그런 말 있었죠. 눈 쳐다보면 도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코 정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 입을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를 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꼭 나를 바라보고 해라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장이완, 릴렉스. 자, 상담자가 아까 긴장을 안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부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담자의 긴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담자의 긴장이완이에요.
자, 심리적 긴장을 풀고 이완시켰다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려우며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경직이라든가 아니 떨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것은 내가 된다고 되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사고, 어려운 사고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이 바로 상담에 있어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갖지 않도록 항상 우리 훈련을 같이 많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단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긴장 기간도 상담자에게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과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긴장된 모습이지만은 상담자가 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는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오고, 대개다 보면은 상담하러 찾아오는 내담자에게는 상담자에게는 자기가 높거나 어려운 위치의 사람이 아마 일반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낮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믿음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가서 상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위치, 자기가 존경하는 분, 이런 사람에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가, 자, 그런 사람은, 내담자는 긴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긴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만약에 긴장을 한다면은 상담 효과에 있어서 그 효과는 감소가 되는 것이며, 이를 내담자가 인식했을 때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찾아왔는데 자기의 어떤 문제를 지금 내어놨었어요. 근데 그 내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고 아주 큼직하고 굉장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감당 못해가지고 상담자가 긴장하고 이렇게 떨고 있고 그런 것을 내담자가 인식한다면은 그 내담자는 그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효과가 저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이완시켜야 한다라는 그 앞자를 아까 R로 우리가 딱 맞췄었죠. 자, 이렇게 5가지의 상담자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앞 글자 OLLER 우리가 나왔었죠. 자, 그 부분 딱 들어도 할 거는 봅시다. 자, 5가지 갈게요. 자, 그 첫 글자를 따서 SOLE라고 했었죠. 방금 바라보는 것, 정면으로 내담자를 바라볼 것. 두 번째, 내담자를 솔직하게 대할 것. 그리고 내담자를 향해서 이렇게 굽혀서 앉을 것. 그리고 눈과 눈을 접촉할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할 것.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상담자의 태도를 강조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이제 다뤄왔었죠. 자, 이번에는 상담자의 관심 표명으로서의 경청입니다. 자, 상담자, 상담 받아준 사람이죠. 상담자의 관심 표명으로서 경청입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가 하는 말씀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자, 게리 콜린스라는 상담학자는 상담에서 경청이란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그저 소극적으로 듣고 앉아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뭐 지금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이죠. 자, 학자마다 아마 대동소이에요. 주장하는 거 보면은 주로 그렇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대화,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경청은 상담자의 귀와 눈을 다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다. 자, 귀만 가지고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눈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그 위에 메시지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낱낱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조, 말이죠. 말의 어떤 그 강약이라든가 어떤 그 말의 뉘앙스 말하는 거게 됐죠. 그리고 몸짓, 그리고 자세, 그리고 말하면서 표정을 짓는 얼굴 표정,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비음성적 실마리를 통해서 내담자가 들어대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위에도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내면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동작, 내담자의 분석에 있어서 내담자의 동작입니다. 그 말씀 몇 가지 어떤 그 표정들, 행위들, 자 그러한 것들도 내담자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시선 방향, 손동작, 슬픔을 나타내는 것, 우물쭈물 하는 것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도 경청하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말을 듣는 것만이 경청이 아니라 상담에 있어서 경청은 말 아닌 행위까지도 알아차리는 것도 경청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든가 그러면 아마 내면적으로 말을 하는데 시선을 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선을 돌리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손동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손톱을 깨운다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떤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슬픔을 나타내는 것, 눈물을 흘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 마음의 어떤 내면이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신경질이나 정서적 혼란은 음성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시되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뭐 신학자가 물론 주장한 내용이죠. 자, 신경질 제거라. 그 사람이 말하면서 정서적 혼란은 분명히 음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신경질적인 정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리고 열을 올리면서,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어조가 높아진 거죠. 같은 단어의 내용이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 내면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성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아울러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표현될 방법이 묻어나올 수 있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사용하는 단어는 물론 억양은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방금 신경질적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했을 때 그 억양의 대화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단어는 물론 억양은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가 났을 때의 목소리는 크게 발성되는 것 반면 의기소침한 내담자의 목소리는 가라앉기 마련인 것이다. 자, 이거 뭐 누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화났을 때는 언성이 높아지고 힘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기소침이나 또 불안한 마음일 때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불안한 내담자는 말을 더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망설이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하는데 자꾸 말을 더듬어요. 같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더듬고 자꾸 반복하고 또 이렇게 좀 자기 표현을 확실한 어떤 단어로서 나타내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어눌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는 말과 행동인데 대개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음성적 언어만 들으면 경향이 있다. 초보 상담자죠. 처음 상담에 임하는 사람, 상담하는 경력이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담자의 말만 듣는 거예요. 말만. 그 이외의 모습,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소지가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몸짓, 발짓 같은 것 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고치 그대로 나온 입에서 나온 말 그 자체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이 바로 초보 상담자의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를테면은 내담자가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는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인식으로 인해서 음성적 언어는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억양은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 자기 아버지인데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미웠다고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서 질문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증오하지 않고 아버지는 저는 이렇게 증오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마음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상담자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를 때우면서 자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실제 대화는 그
대화보다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사는 이 말에서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억양은 격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은 이렇게 단어 채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할 수 있는 말, 대화죠. 또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런 채택뿐만 아니라 억양과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맞죠? 저런 하면서 같이 호응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 멘트, 그런 걸 말하겠죠. 아이고, 세상이나,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는 거 있죠. 그렇군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간단한 메시지,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좋은 기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지만은, 그 말을 계속 듣고만 있다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이지만은, 차칫 그 상담자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의지라든가 아니면 표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감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말할 때 그 중간중간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세상에나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게 좋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로 인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을 잘 듣고 있구나 하는 그 표시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속말을 하고 있는데, 듣고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과연 듣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혹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절한 메시지를 한 번씩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호응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 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상담 방법의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의 침묵은 절대로 좋은 경청의 자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도 물론 듣는 것, 경청이 중요하지만은 와중에 이런 말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묵만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반응을 잘 나타내는 것이 좋은 경청의 자세이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 즉 내담자가 터놓고 있는 말, 나는 지금 다 잘 듣고 있고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를 나타내 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좋은 어떤 상담의 표시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들은 내담자, 즉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맞장구 쳐주는 그런 상담자죠. 이런 상담자와 그렇지 않은 침묵만 지키면서 말을 들은 상담자, 그런 상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당한 두 가지의 어떤 상담자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둘째 시간 연결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자, 잠시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지 보지 말아야 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보거나 되고 좀 이따 시험 풀에 웃기면서 민나라는 다 답을 써. 바로 괜찮지만 답만 써놓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라 받아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대학 입법이 자꾸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때문에. 보고 계신다. 어땠습니까? 출석 체크해 드리면 아까 바로 제가 나왔는데. 우리 운동들이 많이 생각가 될 것 같아. 진짜 잘할 것 같아. 써보니까 또 이렇게
머리가 색깔이 흰머리가 언니는 보이니까 신경 쓰여갖고 교수님 하나 그리고 이거 교수님 하나 그리고 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이거 교수님 거죠? 교수님 형이에요? 교수님. 제거 없어요. 여기 있어. 이거 하나씩? 네. 이건 나르고? 이게 아, 치즈입니다. 아유, 비싸요. 이거 드세요. 치즈예요. 치즈? 네, 이거 가장 맛있는 치즈. 고급 치즈입니다. 나안 먹을게요. 이거만. 수저 받아요. 아니, 이게 귀한 거 여기서 가져오셨어요. 이거 다 치즈. 다 치즈래요? 네, 치즈. 다 치즈예요. 좀 먹었는데. 교수님 비 안 오죠, 지금? 밖에. 방금 비 온다고. 비 안 와요? 네, 아직은 안 와요. 조금 있다 오려나 봐. 그렇게 딱 따서. 이거 급해. 이거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있어요. 여기 빨간 거. 얘로 까야 돼. 숟가락 있어요. 다리 있어요. 근데 어제 기수가 딱 맞았어요. 오늘 실수 같은 뭘, 나 안 셌는데. 영감. 영감. 어쩌주보다 두 분이 밀었어요. 정말 맛있네. 나는 그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처음 먹어. 특이한 맛이 처음 먹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우리 아저씨가 갖고 오긴 하는데 그냥 냉장고에 넣고서 잘 안 먹어. 나는 플레인으로 그렇지.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게 위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먹어봤구나. 다 먹어요. 처음 먹어요. 아니, 맛이 괜찮아요. 그래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한번 갈아서 넣어. 다른 국하고 요플하고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가 좋은 거야. 많이 나가는 괜찮네. 아 그래요? 안 나. 근데 요플레 먹을 때 뚜껑에 붙어있는 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아니요. 교수님 수저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나 이걸 혀로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게 숟가락으로 먹는 거에 혀로 먹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법은 없고요. 그냥 능력은 아, 혹시 흉물나? 애들도 안 알려줘도 아는데. 맛하고 그래. 이렇게 많이 아, 난안 되겠다. 언어 빼고 욕해. 좋은 거 같다니 뭐해? 안녕히 계세요. 있어. 빨리 오세요. 아니, 갖다 놔야 안 삐지지. 아, 없다고.
이거 여기.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아, 이미 삐졌어요. 가져가요. 아니, 그런 거 안 먹어요. 살쪄요. 더 좋은 거 드릴게요. 됐어요. 치즈. 봐봐, 내가 아니, 제일 왜 처음에 교수님 건데 이거 안 내 드리면 새해 더 복 좋은 많이 거 받으시고. 드릴게요. 누구세요? 아, 진짜. 나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아니야. 복 많이 받아요. 아, 그래서 조용했구나, 드시니까. 나는 수업수. 야, 역시 우리 삼형제분들 와.